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일을 위한 김일봉 초음파 해설 45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에코 레벨하고 미만성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만든 초음파 현종 개인교석 DVD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초음파 스캔법에 대한 동영상 DVD입니다. 이 DVD는 총 7장이 되고 12파트로서 초음파 기계 사용법,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생식시, 갑상선 경동맥 거의 전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 하는 전 영역을 커버했습니다. 직접 모델을 대상으로 제가 초음파 스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영상을 보여주고 또 검사 시의 핏볼 또는 노하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DVD입니다.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거나 초음파 스캔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로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음파 소견의 에코 레벨하고 미만성 질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코 레벨이라는 것은 송신된 초음파 미미 생체 내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에코 강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고에코 이렇게 맞아요.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코 레벨의 표현 용어는 변변부와 주변 부위, 타장기의 상대적인 강도의 차이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라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 강도의 차이를 영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의 차이를 컨트라스트 분해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에코라 하는 것은 초음파가 이 발사된 초음파가 그냥 그 물질을 통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지만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끊게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헤파틱 시스트에서는 무에코 낭조입니다. 초음파 물을 잘 통과해가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을 만들고 안에는 새카맣게 무에코로 나옵니다. 저에코라 하는 것은 어떤 결절이 주변보다 낮은 에코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HCC죠. 스몰 HCC의 경우는 주위의 간실질의 에코보다 리버시로스 에코보다 스몰 HCC는 이렇게 웰 디퍼런 HCC, 스몰 HCC는 HCC 세포로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미임의 투과성이 좋아져 가지고 저에코로 보입니다. 아이소에코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주변부와 거의 같은 에코 레벨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혈관종은 에코제니스트가 주위 간실질하고 똑같아가 초음파는 진단이 되지 않는데 CT에서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 아이소에코 결절은 결국은 그 결절을 둘러싸고 있는 할로가 있다든지 또는 그 결절의 주위에는 혈관이나 맥관, 혈관이나 이런 걸 디스플레이스먼트 한다든지 그 종괴 내부에 네크로시스나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지 않으면 종괴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에코, 하이퍼에코의 것은 주변보다 높은 에코 레벨을 보이는 건데 예를 들자면 헤망지오마는 무수한 바스큘러 채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밈이 통과하면서 많은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만성 질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만성 질환, 디퓨즈 디지즈에서 관찰되는 초음파 소견은 미만성 종대가 있다든지 반대로 미만성으로 위축이 있다든지 또는 내부 에코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미만성 질환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간장의 미만성 질환에서는 첫째는 급성 간염, 두 번째는 풀미네이트 헤파타이티스, 전격성 감염,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리버 시로시스, 패티 리버, 컨제스트 리버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간염일 때는
우리가 간 종대, 간이 커지죠. 간 이면의 돌출, 간의 이제 뒤쪽 면에서 마진이 돌출한다든지, 간에 이제 급성간염에서는 간이 스웰링 되니까 플루이드가로 스웰링 되니까 간 내 에코 레벨이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간 내 문맥의 말초지의 에코 레벨이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담낭은 위축되고 담낭백이 비율을 일으킵니다. 비장종대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에 간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의 문맥인데 문맥백 에코가 뚜렷하게 보이고, 이렇게 담낭이 위축상을 보이고 담낭백이 두꺼워지는 이런 소견을 관찰됩니다. 두 번째는 풀미네이트 헤파타이티스입니다. 간염경화 중에 갑자기 심하게 진행돼 가지고 환자의 뉴로로지컬 장애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 위축이 오고 간 표면이 불규칙해지고 간의 에코 레벨이 불균형하고 담낭의 위축과 배피우가 보이고 복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급성간염이 갑자기 심하면서 간이 쪼그라들고 간의 에코 레벨이 불균형을 보이고 담낭이 클랩스 되고 담낭 배피우 복수가 보이고 이런 사용을 보이면 바로 이제 우리가 풀미 헤파타에 의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만성간염입니다. 초기에는 간 종대를 있거나 진행되면 간이 위축이 되죠. 그리고 간 변연이 둔화를 일으키고 간 표면에 경도 불규칙이 있고 복강 내 림프절 종대를 보입니다. 사실 만성간염이 아주 진행되면 시로시스인데 초기 시로시스하고 진행된 만성간염은 사실은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간에 이렇게 변연이 블런팅해지고 간 표면이 경도 불규칙하죠. 그러고 간도 경도로 종대되어 있고 복강 내 림프절 종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경변입니다. 간경변은 간 우엽이 이제 특히 우엽의 포스테리얼적 위축이 되고 간 자입의 외측 그 라테랄 세그멘트 종대되고 미상엽이 종대되고 간 자입 내측이 엑스포저 미디알 세그멘트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간연이 둔화되고 간 표면이 불규칙해지죠. 그리고 간의 에코 레벨이 불균형해지고 그리고 간의 맥간이 흡수와 좁아지거나 불규칙해지고 간 문맥 또는 비정맥 확장이 포탈 하이텐션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축부 혈액로 코라테랄 서큘레이션 복강 내 림프절 종대가 보이고 아주 심해되면 이제 복수하고 담낭백 비후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 우엽이 포스테리얼적 위축이 되고 자입이 정대되고 문맥이 확장 불균형이 되고 담낭이 이렇게 백이 비우되고 내강 클랩스 되고 복강 내 액체가 저류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간 종대 간의 에코 레벨이 상승이 되죠. 간에 지방이 침착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간하고 신장의 컨트라스트가 증가됩니다. 간이 훨씬 키드니의 콜텍스 에코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 실질 에코 레벨의 간 심부 에코 레벨이 감쇄가 됩니다. 초음파빔이 표제의 표면에 있는 간에 팼다고 반사를 많이 해버리니까 간에 깊숙하게까지 들어갈 초음파가 빔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디프 어테뉴에이션, 심부 감쇄, 심부 쪽이 끊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간 실질의 에코 레벨이 증가되기 때문에 간 내 좀 맥간, 문맥의 백 에코가 비슷하니까 문맥의 불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 내에 국소 행성 저에코프엠, 포칼 패스페링 에리어가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신장인데 중심 에코 복합체는 고에코고 메줄라는 저에코고 콜텍스는 고에코입니다. 정상에서는 간실질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보다 약간 높은데 패티 리브가 진행되면 간실질 에코 리브가 훨씬 더 증가해 버립니다. 또 이렇게 디퓨저하게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되어 있는 간에
포괄하게 국소적으로 지방 해피 구역이 생기고 이 부분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저에코가 정상 에코죠. 그 다음에 컨제스티브 리버, 우리가 라이사이드 하트 페일리어가 생기면 간이 커지고 간정맥하고 하대정맥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성 변동이 소실되죠. 하대정맥, 간정맥 확장 사입니다. 그 다음에 담낭의 미만성 질환은 급성 담낭염, 만성 담낭염, 담낭 성근 종적, 지비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서 디퓨즈 타입이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담낭이 종대되고 담낭벽 비울을 생기고 담낭 내강이나 결석, 담니가 보이죠. 담낭이 굉장히 디스텐션 되고 벽이 두꺼워지고 안에 바이러스러치나 결석이 보이고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고 이러면 급성 담낭염 진단이 되겠습니다. 만성 담낭염은 담낭 내각이 위축이 되어버리고 담낭벽이 두꺼워지죠. 좀 일레귤라이즈입니다. 담낭 결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 증상은 급성 담낭염은 심한 통증이지만 만성 담낭염은 그냥 소화불량이나 둔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비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중에서 미만형 디퓨즈 타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낭벽이 전조성으로 비유되고 담낭벽 내에 작은 무에코 부위가 보이는데 이게 소낭종이고 로케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안에 소낭종 안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침착이 되면 낭종은 보이지 않고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한 코메트 테일 에코를 동반하는 수가 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장의 미만성 질환하고 비장의 미만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의 미만성 질환으로서는 급성 신우신염, 파이로네프라이티스죠. 만성 신우신염, 만성 사구체 신염, 글로메로네프라이티스, 네프로틱 신드롬, 어큐트 레날 페일리어,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급성 신우신염은 신장에 이제 인펙션이죠. 그래서 신장이 커지고 신수질의 종대와 맹요와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우신염 대부분 수질에서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피질의 에코 레벨은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드니가 커지고 이런 수질이 에코 레벨이 저하되면서 종대되고 피질의 에코 레벨은 저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만성 신우신염. 만성 신우신염은 급성하고 달라가 신장이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만성 신우신염의 아른 자리에 신장의 표면에 요철상이 생기죠. 그리고 신장에 급성 신우신염은 이 오래되니까 결국은 그로멜룰러스도 디스트랙션이나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심피질이 얇아집니다. 전체로 신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심피질도 얇아지고 심포면에 요철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만성 사구체 신염, 만성 그로멜루스에서 생긴 병이죠. 이 그로멜루스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심피질 에코 레벨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대신에 파이브로시스나 이런 커넥티브 티슈가 정액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심포면이 요철되고 심하게 되면 신장의 위축이 일어납니다. 이 이제 만성 사구체 신염이 심피질 위축이 가장 강하게 동반되죠. 신장이 쪼글쪼글하면서 심피질이 아주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피질 에코 레벨의 상승이 되고 신장이 위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중후군 네프로틱 신드롬입니다. 네프로틱 신드롬은 그로멜룰러스에서 질환이죠. 여기에서 이제 대량으로 알부민이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이제 신장이 종대가 되고 심피질의 에코 레벨은 상승이 그로멜루스 질환이죠. 신수질도 컬렉팅 닥터에다 프루이드가 많이 고이니까 이 종대가 되고 분면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단백 혈증이 있으니까 복수와 흉수를 잘 동반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커지고 신수질이 종대가 일어나고 뚜렷해지고 심피질의 에코 레벨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성 신부전. 신부전 때는 리날 페일리어죠. 신장 종대. 그 다음에 심피질 에코 레벨의 상승, 중심 에코 복합제, CC 불명료와 그 다음에 신수질 추체의 종대가 있고 저핵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장의 급성 신부전은 그러면서 질환도 있고 추분이나 옵스트럭티브 질환도 있습니다. 감별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만성 신부전이죠. 이거는 뭐 어떤 원인이든 엔더스테이지 리날 디제가 되게 되면 신장이 위축이 되고 심피질이 얇아지고 심피질 에코 레벨이 상승되고 중심 에코가 불명료화됩니다. 왜냐하면 피질 에코가 또래돼지고 그렇게 되면 중심 에코 복합제하고 대조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만성 신부전 중에서 당뇨병성 신부전, 다이베틱 네프로파시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게 바스큘라 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기능이 저하된 정리에서도 형태학적인 변화가 적고 크기도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에서는 신장이 쪼그라들고 신장의 중심 에코 복합체가 불분명해지고 심피질 아주 얇아지고 에코 레벨이 상승한다.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장의 미만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장의 미만성 질환은 비장 종대죠. 비장 종대일 때는 스프린 인덱스를 재보입니다. 이것은 객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프린 비장이 종대가 되고 비문부의 헬류 신호도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만성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